예, 시작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문장의 성분이라고 무슨 배웠었죠? 그때 품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을 저 문장의 성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품사들을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번엔 그 반대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품사로 돌아와서 품사는 그러니까 반대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어가 될 수 있는 품사를 외우라고 했는데 이젠 다시 품사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무슨 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외워주시라는 거죠. 예, 봅시다. 첫 번째, 예, 전체적으로 품사.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외우셔야 돼요. 정의하고 두 번째 역할. 이게 바로 무슨 어였었죠? 문장 안에서. 앞으로 무슨 역할이란 말 나오면 다 문장 안에서 이 소리입니다.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 하니 이런 소리입니다. 무슨 어가 되겠죠. 오늘은 각 품사가 문장 안에서 무슨 어가 되는지 그거를 외우시라는 거죠. 명사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진원의 정의, 사물의 이름 요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역할. 앞으로 문장이란 말 없어도 그냥 역할이라 그러면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을 얘기합니다. 주목보. SOC라고 외우셔도 상관없고 뭐 주어 목적어 보어도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영어로 하세요. 왜냐면 학교들에서 혹은 학원들에서 많이 설명을 할 때 SOC로 설명을 하니까. 즉 명사는 정해진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지난번에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설명드렸죠.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역할도 똑같겠죠. SOC.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동사. 유일하게 문장에서 역할이 바로 뭐다? 서술어. 그래서 우리 이거 정의 자체도 뭐라고 외웠었죠? 다로 끝나는 말 이렇게 외웠었죠. 형용사. 지난번에 명사를 수식하는 말, 그래서 끝이 니은, 리을, 의로 끝난다.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그래야지 뒤에 있는 명사가 올 테니까. 그래서 일단 얘는 문장에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명사를 수식할 거고. 봤었죠?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 중에 형용사 있는 거. 그래서 명사 수식과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 같이 외우시고. 그 다음에 부사.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유일하게 수식하는 말이 형용사와 부사가 있죠. 품사 중에. 문장에서 역할은 당연히 부사나 부사어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 밖에 있을 때는 부사, 안에 들어가면 부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역할은 부사어. 전치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치사는 혼자 못 쓰이고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와서 한 번에 쓰이고 처음엔 세트라고 했지만 이제 세트란 말은 잊으시고 이게 구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 구. 그래서 얘가 뭐 한다? 해석할 때 한 번에 해야 된다. 해석을 한 번에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덩어리 취급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게 원래 구나절의 정의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그러면 이 전치사구의 역할은 뭐냐? 전치사구의 역할은 오늘 할 것이 전치사구의 역할입니다. 역할. 그러면 얘가 구기 때문에 당연히 셋 중에 하나든가 셋을 다 하든가 뭐 두 개만 하든가 하겠죠. 일단 명사구가 될 수 있을 거고. 즉 명사구라는 소리는 뭐예요? 전치사구의 모양으로. 예를 하나 들까요? on the hill 이렇게. on the hill, 언덕 위에서. hill이라는 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위에서라는 말을 가지고 명사구. 즉 뭐로 쓴다? 쟤를 갖다 SOC를 쓸 수 있느냐. 두 번째 형용사구. 구나 절은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형용사구. 당연히 군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조금 전에 형용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명사 수식과 두 번째 보호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일단 적어놓고 이제 설명 나중에 드릴게요. 세 번째 부사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하겠어요? 동사나 형용사나 자기 말고 다른 부사를 수식해 주겠죠. 예, 이렇게 되면 부사구가 될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은 예문을 일단 전치사구, 명사구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언덕 위에 이 말 가지고 혹은 언덕 위에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 말 가지고 주어 쓸 수 있습니까? 애로 끝났는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치사구는 무슨 역할을 하지 못한다. 명사구, 즉 주어 자리 같은 데는 못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언덕 위에는 우리말로는 말이 되겠지만 그 부사입니다. 예. 앞전에 설명드릴 때도 한번 설명했었죠. 그 예문 드려가지고 그때 뭐 했었죠? 언더힐이었나 그때도? 그거 설명드렸지만 전치사구는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구와 부사 역할을 한다. 즉 명사를 수식하거나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여기서 지금 드릴 말씀이 이제 보호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호가 또 어디 있죠? 여기. 즉 명사도, 즉 명사 성분을 가진 애들도 명사, 명사구, 명사절도 보호가 될 수 있고 형용사구도 보호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설명을 이쪽에다가 명사구 보호하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제 설명드릴게요. 명사구 보호와 형용사구 보호. 예. 이건 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 한번 볼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앞으로는 구와 절에서는 보호가 되면 이거 무조건 뭐로 보냐면 명사구나 명사절로 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예. 이유는 얘를 한번, 이거를 이게 좀 이렇게 배우고 나면 괜찮은데, 이게 처음에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하겠는데, 일단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가 될 만한 수준에서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이유는 품사 같은 걸 한번 볼게요. school하고 beautiful은 어떻죠? 얘가 명사인지, 학교, 아름다우니까 얘가 명사고, 얘가 형용사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모양 보고도. 그런데 예를 들면 투부정사, 나중에 배우면 투부정사도 이제 구거든요. 네, 투 앞에다가 투 뒤에다가 동사 원형 붙인 거, 이걸 투부정사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이 모양만 보고 가는 것인지, 즉 명사인지 뭐 가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 모양 보고 어떻게 쓰일지 알 수가 없죠. 네, 보시다시피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품사는 딱 보면은 뭐가 구분된다, 명사든 형용사든 구분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사가 보호절에 있으면 이건 명사 보호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형용사가 만약에 보호절에 있었다면 얘는 형용사 보호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to go가 어디에 쓰였다고 보면 보호절에 쓰였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얘가 가는 것인지 가는지는 문장 안에 들어가서야 알지 이 자체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얘는 문장 밖에서 꺼내놨을 때도 명사인지 알고 형용사인지 알겠는데, 얘는 문장 안에 들어가서야 가는 것이 되는지 가는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가볍게. 구나 절에서는 뭘 할 수 없다. 보호는 무조건 어디다가 형용사 보호는 할 수 없고, 무조건 어디다 갖다 집어넣는다? 명사 쪽 보호에다 갖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면 이 전치사구가 보호가 되는 게 있거든요. 예, 있는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지금 자체는 품사구별이 품사처럼 완벽하게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구의 모양만 보고는, 예를 들면 on the hill 보고는 이게 부사가 될지 형용사가 될지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구나 절의 모양을 보고는 그것이 명사가 될지 혹은 형용사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구나 절에서는 보호가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호라고 하면, 구나 절을 보호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어디에 속한다? 명사 쪽이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품사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구나 정도로 그냥 직관적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슷한 이유를, 똑같은 이유는 아니죠. 보호 얘기는 하지만 온더힐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온더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온더힐입니다. 물론 이거는 명사적 보호하고는 관련이 없고, 즉 뭘 설명하려고 그런 거냐면, 이 모양만 보고는, 이 온더힐만 보고는 형용사군지 부사군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온더힐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얘가 형용사구가 될지 부사구가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해석이 몇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언덕 위에 라고 부사처럼만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 이 해석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 형용사구가 된다면 언덕 위의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언덕 위에가 되겠죠. 즉 부사처럼 해석을 하겠죠. 예문을 한번 드릴게요. 조기에 된 예문을. The house on the hill is mine 이라는 문장하고, the house, 주어 똑같습니다. the house로. house is on the hill 이라는 문장을 보면 이게 주어겠죠. 어떻게 찾는다고요? 예,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명사,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일 거고, 마이는 나의 것이라는 뜻이죠. 예, 나의 것. 해석 안 되셔도 된다 그랬어요. 이제 해석을 하자고, 형식을 배우자고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거니까.
역시 동사 앞에 있으니까 누구다? 주어. 이게 서술어. on the hill. 그럼 이거 한 덩어리 취급해야겠네요. 또 하나 좀 미리 좀 알아두실 걸, 구나 절은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 절대로 못합니다. 반드시 앞에 있는 명사만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뒤에서만 수식이 가능해요. 구나 절은 절대로 이렇게 못 간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얘를 수식할 수밖에 없겠죠. 얘는 동사를 수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언덕 위의 집 이렇게 해석될 것이고, 얘는 언덕 위에, 이게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언덕 위에 이렇게 해석을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를 꾸미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만으로는 얘가 형용사가 될지 부사가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구나 절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품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온더힐처럼 전치사구도 이게 형용사가 될지 부사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이 들어가 봐서야 이제 앉아있는 자리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구, 명사절 상관없습니다. 예. 거기에서의 보호만 보호 취급을 하고, 형용사구에서는 일단 뭘 잊어버리자, 보호는 잊어버리자 이 소리입니다. 왜? 구나 절의 모양만 가지고는 그것이 명사인 쪽의 보호인지 형용사구 쪽의 보호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전치사구의 역할은 뭐밖에 없다. 그러니까 형용사하고 부사구밖에 없는데, 명사 수식하고 동사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 즉 전치사의 기능은 일단 뭐밖에 없다? 수식 기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직관적으로만 이해하세요. 이건 나중 되면 이것도 해결되는 문제니까. 봅시다. 이제 안에 역할.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뒤에 누구를 항상 데리고 다닌다? 명사나 혹은 대명사 데리고 다닌다고 했어요. 반드시 짝을 이루어. 예, 한 덩어리. 즉 이게 바로 전치사구라는 소리겠죠. 예, 짝을 이루어. 해석할 때도 한 번 해야 되고, 무슨 역할? 형용사구, 부사구. 대신에 이 형용사구란 말은 그냥 단순하게 무슨 말이다? 구가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때 무슨 얘기? 명사수식 혹은 보호인데, 보호는 없다고 했으니까 구나절은 일단은 명사수식만. 또 군대 부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 요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위에다가 그 얘기였고, 이러한 전치사의 역할을 문법적으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 그러니까 전치사의 역할은, 전치사 구의 역할은 형용사구와 부사구가 되는데, 일단 보호는 잊어버리자. 명사 수식하고 요거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여기 어떻게 써놨죠? 전치사가 목적어를 가진다고 한다. 이런 전치사 역할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대명사, 항상 요 모양으로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전치사가 명사를 데리고 다니는 요거를 가지고 전치사가 목적어를 가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법적으로. 전치사가 목적어를 가진다를 가진다라고 얘기해요. 주어도 아니고 왜 전치사는 목적어를 가지는 거지?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을 씁시다. 전치사는 for입니다. for we입니까? for our입니까? for us입니까?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예, 뭐 대개는 다 잘 아시겠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주격이라고 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배웁니다. 이건 소유격, 일종의 형용사입니다. 뭐의로 끝나는. 이게 목적격입니다. 이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뒤에 가서 다 배우니까. 즉 얘는 주어 자리에 쓸 때는 이런 모양이고, 형용사처럼 쓰이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라는 뜻이거든요. 예. 보면 알겠지만 의로 끝나는 것도 형용사죠. 예. 즉 목적어 자리에 쓸 때는 us라는 모양을 취합니다. 그렇다면은 얘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오직 뭐만 된다? for us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전치사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올 때 그것은 무슨 자격으로 오는 것이다? 목적어의 자격으로 온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목적어의 자격의다. 자격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되셨나요? 여기서 이 역할은 문장에서 역할 아닙니다. 그냥 전치사의 이런 모양이라는 말이 낫겠죠. 모양을 문법적으로 이 말이 낫겠네요. 어쨌든 간에 전치사 뒤에는 올 때는 반드시 무슨 자격으로 와야 된다? us라는 즉 목적격의 자격으로 와야 된다. 즉 목적어로서 오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for he가 아니라 그래서 for him이 되는 거죠. for him이 되는 겁니다. 그녀를 위해서도 for her가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예,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명사가 그냥 와서 딱 붙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모양을 취해야 된다? 목적어의 모양을 취해야 된다. 즉 목적어의 자격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이 얘기가 나중 되면 왜 중요하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이야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대명사만 온다라고 배우지만 실제로 뒤에서 우리가 앞절에서 뭐라고 배웠었죠? 명사 대신에 명사 구나 절이 올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한번 볼게요. We submitted the paper on why로 할까요? Why the accident happened. 원래 had happened가 맞는데 그냥 happened라고 쓸게요. 네. 우리는 제출했다. 이게 제출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제출하다라는 타동사.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하실 수 있나요? ed 붙은 거 보니까 동사 맞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명사네요. 또 모양 자체가 주격이죠. 네, 주어입니다. 동사. 무엇을 제출하니까 당연히 누가 와야 돼요? 목적어, 즉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페이퍼는 여기서 보고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제출했다 보고서를. 오는 이때 뭐뭇에 관하여라는 뜻입니다. 전치사도 사실은 얘들이 전치사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처럼 뭐뭇에 관하여, 뭐뭐 위에가 다른 말이 아니라 온 하나로 그걸로 다 퉁쳐버리는 거죠. 그냥. 네, 뭐뭇에 관하여.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오거든 그 앞에 있는 놈은 무조건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한다. 얘도 간접의문이라는 건데 일종의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절이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지금? 예. 그랬을 때 지금 온 뒤에, 즉 전치사 뒤에 누가 와 있습니까? 절이 와 있죠, 지금. 접속사를 달고 있는 이런 절들이 와 있죠. 즉 전치사 뒤에는 나중에 확장될 때 뭐까지 확장된다? 명사나 대명사를 넘어서 명사 구와 절까지도 간다. 특히 이 구가 바로 그 유명한 뭐다. 전치사 뒤에는 보통 뭐가 온다고 배웠죠? 초등학교 때부터 전치사 뒤에는 ing. 이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예, 이게 바로 그 전치사 뒤에 오는 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전치사 뒤에는 누가 온다? 목적어 자격을 가지고 명사나 대명사가 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그리고 또 그것이 나중에 어디로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명사구, 이것도 그러니까 명사의 자격으로 여기 와 있겠죠. 지금 간접의문이라는 것이. 예. 이렇게 구나 절까지 확장된다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는 뭐였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덩어리로 다니는 얘가, 즉 전치사 구가 뒤에 명사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 명사가 무슨 자격으로 온다? 목적어 자격으로 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영어에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거,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놈은 두 놈이 있죠. 누구 있습니까? 타동사가 그럴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누가 있었죠? 지금 했던 전치사가 있었죠. 즉 앞으로 목적어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 얘도 사실상 똑같은 거라는 거 인식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타동사도 뭘 취할 수 있고 목적어를 취할 수 있고, 전치사도 뭘 취할 수 있다?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 왜? 목적격 자가로 오니까. 즉 영어에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놈이 있는데 하나는 타동사, 하나는 전치사가 있다. 이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우리 나중 되면 여기에 구나 절이 또 올 텐데 전치사 뒤에 이렇게 구나 절이 붙는 게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셨죠? 영어에는 목적어를 취하는 게 꼭 동사만, 즉 타동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모두 있다? 전치사도 목적어를 취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장 보시면 따라서 영어에서 목적어를 취하는 것은 몇 개가 있다? 타동사와 전치사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 예, 요거 적어두시고요. 이게 세 번째 얘기였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요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요건 잠시,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하는 목적, 지금 앞부분을 하고 있는 목적은 우리가 영어를 해석하는 방법인 형식을 하기 위해서인데, 형식을 하기 위해서는 품사 개념이 뚜렷해야 되고 또 주어, 목적어, 보어를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한 거예요. 밑에 접속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접속사들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접속사들 언제 쓰인다 그랬어요? 뒤에 주어 서술어 오는 이렇게 연결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요거는 관련이 없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무슨 사든 무슨 어든 다 쓰임새가 있고 두 놈은 근본적으로 같은 놈이지만, 예, 이렇게 보면은 좀 갈라지는 거 느끼시죠? 그런 것 때문에 암기가 좀 철저히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암기를 하실 때는 어떻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 팔품사 항상 그렇죠? 숲을 보고 들어가시라고. 예, 들어가서 이렇게 팔품사가 있는데 명사는 사물의 이름, 문장 안에서 주목보. 예,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어. 예를 들면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 명사요, 대명사요.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되고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뭔데? 명사하고 형용사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 어느 쪽을 물어보든 무슨 어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든 이 품사는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니? 무슨 어니? 이렇게 물어봐도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오형식 할 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사는 사물의 이름, 문장에서 역할은 주먹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주먹보,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나는 말 서술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말 니은 의로 끝나는 말 명사 수식 보. 아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또 전치사는 형용사고 아니면 부사구인데 명사 수식만 하고 그 다음에 부사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수식. 그래서 형용사구는 두 가지 역할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치사구라는 것은 전치사가 이렇게 달랑 혼자 있을 때 마치 품사처럼 혼자 있을 때 부르는 이름이고 이것이 문장 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역할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뭐라고 불러주는 거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형용사구, 부사구. 됐죠? 그래서 이런 전치사의 역할을 목적으로 뭐라고 한다? 이런 전치사의 모양이라고 할게요. 모양을, 즉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것을 전치사가 목적어를 가진다.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목적어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해되셨죠? 예. 여기까지만 좀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오형식 바로 들어가기 전에 오형식을 하려면 사전을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발음기호라는 걸 할 거예요. 발음기호. 또 발음기호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반자음이라는 놈들을 두 명이 있는데 걔들이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어떤 힘, 어떤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걔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FBI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뭐 어디 앞에서? 자음 앞에서. 이것은 모음 앞에서 이렇게 배우신 적 있죠? 그래서 이건 더 이렇게 읽고 이건 D 이렇게 읽는다고.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더 FBI가 맞나요? D FBI가 맞나요?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